이제 군인들이 그전에는 전략가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한국 사회가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5.16 혁명을 하고 군인들이 대거 이제 요직을 맡고 이러다 보고 그때 당시에는 한국 사회의 어떤 조직력이 이렇게 군대 집단 외에 이렇다 할 그 회사라든가 연구소라든가 이게 말하자면 발달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군인들이 엘리트들이 많았죠. 그리고 육사라든가 뭐 해사고 삼사관학교 출신들이 그 연수를 많이 갔습니다. 그때 당시 대학에서도 그렇게 해외 연수가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군인들은 군 엘리트들은 미국의 이제 유명한 군사 연구소라든지 군사대학이라든지 이런 데 연수를 많이 가서 집단화된 엘리트였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비역 준장의 글이 있는데요. 주은식 육사 36기인데 제 동기가 37기거든요. 제 동기가 이제 이재수, 박지만 뭐 등등 신원식 뭐 등등 그런데 저희보다 이제 한 해 선배인 주은식 예비역 준장의 글이 지금 현재는 전략문제연구소 부소장으로 있는데요. 글이 아주 날카롭다고 그럴까 해안이 있어서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원래 이 양반이 전략론이라든지 전쟁의 이론과 해석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여러 권 냈었어요. 전략통인데 그래서 이제 또 이 글만 보고 소개할 수 없어서 이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이냐 또 제가 또 검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이분하고 동기, 육사 동기 이름은 안 밝힙니다만 그분에게 이제 검증을 해보니까 이거 뭐 아주 전략에 타고난 사람이고 애국우파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또 DJ 정부 노무현 정부 때 말하자면 이렇게 승진도 안 되고 바른 소리 하다가 좀 이렇게 제대로 대접을 못 받았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간신히 승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훌륭한 전략가다. 동기들의 평가입니다. 글 읽겠습니다. 제목은요. 선진 자본주의 사회에 막스주의를 적용하려 한 그람시의 전략. 감옥에 갇혔던 안토니오 그람시의 프리즌 노트북은 우리나라에서 옥중수고 1.2라는 제목으로 1999년 출간되었는데 원본은 2848페이지에 달하는 대작이었다.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 부인과 이혼당하고 자식들과의 인연도 끊어졌고 정치 권력에서도 멀어졌다. 극한 상황을 지적 탐구로 버텨나갔다. 20년형을 받았으나 수감 11년 차에 석방된 그는 46세에 감옥에서 나와 며칠 쉬었다가 고향 사르디아스 알레스로 돌아가고자 했다. 그러나 고향으로 가기로 했던 날 그는 고향으로 가지 못하고 죽었다. 불행했던 한 인간이 쓴 책이 세상을 흔들고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다. 막스가 폭력으로 자본가를 타도한 다음 생산수단을 없애고 재산을 공동 소유하는 공산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람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폭력혁명론에 기동전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기동전 외에 진지전이라는 방법을 하나 더 도입했다. 농업 국가였던 러시아, 중국은 단기간에 자본가를 해치우고 혁명을 완수했는데 막스가 살았던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폭력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람시는 기동전은 농업 국가나 가능하고 선진국에서 과격한 방법 대신 오랜 시간 동안 교육과 문화적으로 싸우는 진지전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 전 분야에 공산주의 진지를 구축하고 오랫동안 싸워서 서서히 공산화시켜야 한다는 이론이었다. 진지를 구축하고 영향력을 확대하여 사회를 주도하는 강력한 세력이 된 상태를 그람시는 헤게모니를 장악했다고 표현했다. 이러한 헤게모니 장악 외에도 공산주의자들은 지적이고 도덕적으로 우월해 보이도록 가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지전을 구축하고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한 전선을 상식의 영역에 두었다. 상식 분야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식을 우리는 보편적인 지혜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역사는 강물처럼 흘러가고 흐르면서 축적되고 변화된다고 하면서 상식이 역사적 산물이기는 하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상식을 장악하여 공산주의가 상식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상식을 보다 일관성 있는 정치 이론 내지 철학적인 흐름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치교육과 문화정치라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교육에는 일반적인 교육이 아니라 공산화의 의도를 가진 교육을 단순 문화가 아닌 문화정치, 즉 문화와 예술의 정치적인 코드를 집어넣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에 물들게 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 출판, 교육, 문화에 왜 좌파들이 설치고 들어가려고 길을 쓰는지 우리는 이제 그들의 진면목을 주지하여야 한다.
그는 문화의 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문화적 권력의 정복은 정치 권력보다 먼저 이루어지며 이는 지적인 유기적 콜아웃이며 공동 행동을 통해 달성된다. 모든 커뮤니케이션, 표현 및 학술, 미디어에 침투하게 된다. 다른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정치나 경제의 가치를 부여한 데 비하여 그람시는 문화의 가치를 두었다. 이것은 유로 커뮤니즘의 토대를 제공하였다. 그는 또 적에게 애통해야 하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적군이 당신에게 해를 입힌 것에 대해 애통해야 한다면 적의 의도가 해를 입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멍청한 것이다. 고 하였다. 이것은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후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한 발언을 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전쟁의 본질에 대하여 그는 모든 전쟁이 항상 종교에 관한 것으로 단정하고 종교를 구체적으로 교리로 언급하지 않고 광신주의로 언급하였다. 그동안 주사파 운동권 세력이 우리 사회에 스며들어와 부지불식간에 우리 사회를 사회화, 전체화, 공산화로 변화시키고자 한 전략을 헤아려보면 그들의 기도가 명확해진다. 이제 그들은 합법을 가장해 권력, 예산, 입법을 장악하였다. 무엇을 해나갈지는 명확하다. 이를 저지할 방법은 야당이 지리멸렬해 더 이상 기대할 것 없다. 국민들의 지각이 남았는데 부동산 관련 세금 문제로 국민들이 현실을 보다 빨리 자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동안에 나라 곳간을 자기 호주머니 다루듯 선심 썼는데 이제 곳간이 비어 더 이상 해볼 여력도 남지 않았다. 국민 호도하는 방책, 세금으로 말도 안 되는 국책 사업 말고는 더 이상 방책도 없다. 한반도 주변 상황도 대화가 더 이상 불가능해질 때 전쟁은 일어나게 된다. 미북 간 그리고 남북 간 핵에 관하여 더 이상의 외교적 대화가 단절되면 그 결과는 어디로 가게 될지 불문가지이다. 전쟁과 평화는 동전의 양면인데 현 청와대 주사파와 정부는 이를 분리해 생각하고 접근했다. 자유민주체제를 지켜온 3개 중 보안법, 정보기관이 무력화되었고 이제 주한미군과 한미 상호방위조약만 무너뜨리면 저들의 과업은 종료될 것이다. 그러면 공산화로 직행한다. 지금 한반도 주변에 미국의 특수정찰기가 분주하게 오가고 있는 현상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이다. 힘을 바탕으로 한 전쟁 준비가 평화를 보장하게 된다. 이인영 통장 말대로 적이 핵으로 위협해도 평화를 외친다고 평화가 보장되는 것이 아님을 똑바로 목도하게 될 것이다. 주은식 예비역 중장. 아주 제대로 된 분석인데요. 저들의 진지전. 자, 그러면 이제 진지전을 알았는데 그냥 뭐 여러 사람이 주장했고 뭐 저도 주장한 적이 있지만 이분이 아주 그 제대로 된 배경 또 전략적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날카롭습니다. 그러면 저들의 진지전에 대항해서 우리가 진지전을 구축하기에는 제가 볼 땐 늦은 것 같습니다. 진지전도 펼치면서 동시에 우리는 혁명적인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야 되지 않나. 저들의 진지전에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데 똑같은 진지전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사이에 완전히 다 넘어가면 진지전도 안 먹히거든요. 장기전은 진지전도 펼치면서 투트랙으로 단기전으로는 국민 저항권으로 이 진지전을 무력화시키는 혁명이 일어나야 될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주은식 예비역준장의 날카로운 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뭉칩시다. 8월 15일 날 끝냅시다. 그날 설령 못 끝내면 16일, 17일 하여튼 8월 달엔 작사를 내야 됩니다.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지전을 펼칩시다.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뭉칩시다. 마치겠습니다.